주신 의견을 먼저 손을 드신 분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그러면 발언을 하실 때는 자기 소개를 정확하게 하시고 성함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공주시에 있는 공주보 진실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봉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공주보 진실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성명서를 읽는 것으로 제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공주시민은 환경과 농업을 위해 공주보 해체를 원한다. 여러 시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공주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오늘 토론회를 열어주신 공주시와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공주보를 둘러싼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주시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공주시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주보 진실대책위원회라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시는 공주보 철거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다양한 의견의 존재를 그 생명으로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주장이라도 객관적이고 진실에 근거한 주장이어야 한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4대강 사업, 특히 공주보 건설로 인해 금강의 수질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으니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공주보 자체는 농업용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수질 악화를 초래하여 공주농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당 저수지와 보령댐에 대한 용수 공급은 공주보 담수와 무관합니다. 일부 지하수 문제는 관정개발 등을 통하여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백제문화재 등 지역축제는 오히려 금강 수질 악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 공주 시민들이 외부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공주보 철거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공주보 철거 반대는 몇몇 사리사욕에 눈먼 지역 정치인들의 선거 전략과 이에 보완해동하는 일부 지역민에 불과합니다. 공주시를 비롯한 중앙정부 그리고 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공주 시민들의 진정한 바람은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공주보 수문 해체와 공도교 유지라는 부분 해체안을 지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주보의 완전 해체와 새로운 교량 건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이를 꼭 실현해 주실 것을 공주시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공주보 진실대책위원회 일동. 예. 네, 공주보 진실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를 하셨네요. 아까 순서로는 우리 선생님,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선생님 이런 순서로 하겠고요. 메모 받아주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천사대기 지지부부장 한상관입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몰라도 저는 물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 2002년도에서 물을 막아서 물을 밑으로 빼는 것, 저층수로 빼는 것을 국구지원 대상자격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17년 전이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물을 막아서 물을 살리는 논문입니다. 지금 제가 4월 3일날 환경부 장관에게 저거를 공주보를 거기 수문이 들어올린 게 100m, 넘어지는 게 180이 돼가지고 280m 설치되어 있는데 물을 가두긴 가두되 밑으로 빼라. 그러면 절대로 물이 살아난다. 그리고 녹조도 절대 안 생긴다. 그럼 당신들 못 믿을 거면은 내가 동원해서 내가 돈을 들여서 살려놓을 테니까 그때 돈을 줘라 해서 내용 증명으로 10개항을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생산기술학 차원에서 철거냐 존치냐? 그 뭐가 빠졌어요? 뭐가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계량이 빠졌습니다. 저도 생산기술학 석사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계량 부분을 왜 빼놓고 조사했습니까? 공주시민이 바보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물은 절대 거짓말이 없어요. 이렇게 환경부에서 국구지원 대상제품 이명박이가 어떠한 이유든 몰라도 연포라인이 바꾼 거예요. 물 썩는 방식으로. 물이 살아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빼놓고 철거비 303억? 계량비 100억도 안 들어가요. 아니 50억도 안 들어가요. 근데 철거하겠다?
여기가 지하수. 여러분 밑에 물이 없으면 빨대 현상 때문에 위에 있는 지하수 다 빠지는 거예요. 그 간접 교치고 간접하면은 그럼 뭐가 생겨요? 그 혼액만큼 싱크로 생겨요. 땅이 가라앉는 겁니다. 그 통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대강 조사위원들 얘들 다 가짜입니다. 물도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통과 여기 충남 모대학 총장이라는 자식이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물 아냐? 여러분 나이타로 물에다 불 붙이면 안 붙죠? 그게 H2O예요.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논리적 가치관을 통해서 다시 조사해야 돼요. 뭐를? 존치를 넣고 이거를 개량할 거냐? 철거할 거냐? 물이 뭐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태어났어요? 어머님 물주머니에 태어났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뭡니까? 아무리 오염된 물도 깨끗하게 만들어도 힘이 있고 논리가 있고 화학적 성분이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보셨죠? 농약, 비료 여러분 다 넣죠. 여기로 가요. 강으로 들어서 바다로 갑니다. 그 지구에서 수십억 톤이 바다로 들어가요. 그럼 저 위에 떠 있는 구름이 뭐예요? 비가 와요? 눈이 왜 오고 우박이 왜 옵니까? 그게 순환 과정인데 그 순환 과정에서 그게 세계 최초로 물론물이에요. 물론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1500개 이상 발매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최고 발명대왕도 받은 사람이고 2002년도 동탑 산업훈장 받고 별의별상을 다 받았어요. 남은 건 뭡니까? 노벨상만 남았습니다. 제가 그랬죠. 물은 막기 막배 밑으로 오라. 여러분 똥 싸면 뭐예요? 변비 안 흘리죠? 밑으로 살짝만 들어오면 돼요. 항시 물은 가둬놓고 그러면 증발량이 많으니까 뭐가 많아요? 공기 중에 산소 함량이 높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공기가 좋아요? 오염된 공기가 좋아요? 토론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경도의 직원들 물에 물자도 걸리고 엊그저께 제가 5월 29일 날 차관을 면담 받았더니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출신이 차관을 하고 있고 물에 물자도 모르는 놈들이 다 조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공주보 서울에 있는 잠실수중고, 신국수중고 털어가지고 물을 빼보세요. 서울이 못 살아요. 공기오염 때문에. 지금 공주에 물 가득 놓으면요 물 살아나고 뭐가 많아요? 생태계가 살아나고 물이 바글바글하고 녹조가 절대로 안 생깁니다. 백제고 저거 내가 그랬거든요. 밑에가 살짝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변비 환자가 똥 싸면 살죠? 못 싸면 죽죠? 물도 마찬가지예요. 밑으로 빼면요 비중이 무거운 깨끗한 물이 버터 빠지기 때문에 절대로 물이 썩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당장 가서 물 막아놓고 밑으로 빼보세요. 바닥이 훤히 보입니다. 그죠? 훤히 보이고 녹조가 절대로 안 생깁니다. 물은 절대로 거짓말이 없고 물을 막아서 물을 살리는 공법으로 특허로 받은 게 수백 개예요. 이 공무원 새끼들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멍청도입니까? 우리가 바보예요? 철거냐 좋지만 따를 게 아니라 개량 부분 왜 뺐어요? 당연히 사기죠. 4월 3일자로 공주 시민들은 종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빨리 바꿔 밑에 빼라. 그럼 즉시 살아나니까 왜 안 합니까?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전에 식민지 왜 달았어요? 이런 기술적 가치를 무시하고 하니까 된 거죠. 저는 세계 최초로 환경단체와 법적 공직을 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물을 막고 썩으면 철거하고 변상할 테니까 공정하자. 제가 이긴 사람이에요. 물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토론 100번 천번하고 뭡니까? 바로 막고 밑이 열어서 가둬보세요. 즉시 살아나죠. 여러분 혹사 마치십니까? 반대와 반대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가치를 통해서 증명됐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70억 넘는 인구들이 어느 누구도 물을 막아서 물을 살리는 사람 한 명도 연구를 안 했습니다. 오직 한상관이라는 한 사람 빼놓고 어떻게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검증단 구성해서 바로 공주시장 이거 듣고 있죠? 바로 막고 바로 밑에 빼었어요. 즉시 살아나요. 백제구도 지금 노랗게 녹주가 발생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바로 밑으로 살짝 열기 시작하면 살아나고 세종구는요 그 신고한 내용 완벽한 사기친구예요. 그것도 당초에는 밑으로 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문을 작동시켜주는 유압시린더가 바닥에 설치돼서 작동할 때마다 그 뒤에 모래장을 쌓이면서 유압시린더가 터져요. 여러분
세종도 설치하고 나서 보수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완벽한 사기입니다. 아직도 그거 사기죄로서 법적 처벌 기한이 남았어요. 그거는 옛날에 살펴본 방식이고 해면 안 된다고 내용 증명으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 3번씩이나 보고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강행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하다못해 저쪽 서천에 있는 금강하구원보도 이런 양만큼 살짝만 들어주면 바로 녹주고 안 생겨 바로 살아납니다. 그건 다 특허로서 다 등록받은 건데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가. 지들이 최고로 누구 모르는 책상 노래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공주보는 당장 받고 어떻게? 살짝 밑으로 1cm나 2cm만 열어주면 돼요. 어떻게? 하천의 상류에서는 비중이 무거운 깨끗한 물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말이 된다면 제가 현장에서 한국사 사람입니다. 물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들으신 모든 분들은 그 사실을 즉시 실행하도록 공주시장에 압력을 가하시고 시의원님들은 즉시 나서서 그걸 다시 불을 가둬서 밑으로 살짝만 열면 하루 담가서 그 즉시 우리 살아나는 현상이 바로 언제? 지금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 한상환이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논리적 가설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말씀드리니까 더 이상 토론회 가시도 필요 없고 조사 다시 해야 돼요. 어떻게? 철거냐? 존치냐? 개량이 나냐? 개량하면 우리 살아나는데 왜 철거합니까? 개량하면 우리 살아나면서 맑은 공기가 공주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제공해 주는데 왜 철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시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상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띤 발언 감사하고요. 두 번째 발언.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왜 마이크 안 나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네, 네, 나오고 갑자기 소리가 적어졌네. 저는 공주시 신관동에 살고 있는 조재승입니다. 나오다 안 나오다. 네, 자 마이크를 바꿔드릴게요. 여기서 할게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걸 안 부수고 밑에만 이렇게 열어주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또 걱정 많이 했어요. 우선은 아까 공주보 진실대책위원회에서 공주시의 대다수가 찬성 의견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조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공주 시민이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는지 전 농사 짓는 사람 아니에요.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의문이 가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 공주시 공주보를 철거해야 된다는 그 의견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 의견이 과연 어떻게 나온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우리 한 박사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나라 굉장히 부자 아닙니다. 짓는데 1,051억 들었고 부시는데 740억에서 1,800억이 들어가는데 그 돈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 돈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지 해서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조금 더 관찰하고 5년이고 10년이고 연구하고 이런 방법을 생각한 뒤에 대책을 내놔야지 그저 무조건 바로 그 1,800억을 들여서 국민 혈세를 가지고 부신다는 게 저는 국민으로서 절대로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거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의견 아까 저는 사실은 우리 농민들을 보면서 슬펐습니다. 이 바쁜 사람들이 농사 져야 되는데 이 토론회 한다고 근데 토론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다 환경 문제나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막
학술지나 이런 걸 근거로 제시하면서 지금 대체적인 의견은 청와대에 들어간 의견은 이거 철거해야 된다는 의견 쪽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 다 가고 누구하고 토론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공주시민 이분들 다 공주 주소 갖고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주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의원들이라든가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또 아까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7,800건을 받아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좀 축실히 검토해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 일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공주시의 의견은 아까 여기 잠깐 나왔는데 제가 사진 찍었는데 우리 시민들의 공주보 관련 의견 수렴한 거 있어요. 그거 좀 잘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좀 더 관찰하고 신중하고 공주시는 시민의 의견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고요. 자, 제가 지금 순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선생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생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공주시 우성면, 지금 현재 참 시끄러운 동네죠. 우성면에 살고 있는 이병우라고 합니다. 금강에서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소를 키우고 있고요. 일부 조사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공주보가 생기기 이전이나 이후나 지하수를 파서 소를 먹이고 있는데요. 큰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제 동네 보험리 같은 경우에는 공주 금강물을 노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양 근교 연암 최익현 선생님 사당리에 있는 우목저수지가 바로 농업용수입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금강물을 침수해서 농사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말씀드리고요.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공주보가 생긴 이후에 물고기가 떼주고 하는 걸 봤습니다. 녹조가 끼는 거 봤어요. 백장을 하실 때 오리배 뛰고 났을 때 우리 꼬마를 데리고 오리배 타봤습니다. 썩은 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왔어요. 우선면의 지하수 문제요. 공주 금강하고 그 지하수하고 연결관계 과학적으로 누가 연구하고 했습니까? 거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 어제 모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장 그 지하 시설 농민들하고. 공주보고 가지고 지하수 왔다 갔다 농사 짓는 것 중에 그 사람들 확실하게 대답 안 합니다. 저 또한도 강 옆에 가고 지하수를 파고 손 물리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를 못 느꼈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길래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농민들이 거기 껴가지고서 졸하고 있는 것인가? 왜 여기가 옆집은 나오고 나는 안 나오고 왜 같은 지역에서 이런 게 생긴 것인가? 옆집이 나오고 나는 안 나오고 너는 나오고 너는 나오고 그러면은 강이 문제입니까? 자기 관적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그냥 가겠습니다. 저도 농민이고요. 농사 짓는 거 다 보고 강을 뚫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떼주만 거 보고 시퍼렇하고 뭐 이 사람 수영 걸까 흐물흐물거리고 끼는 거 다 봤고 강문 열어놓으니까 그거 없어지든가 이상입니다. 네, 병 선생님, 네, 말씀하셨고요. 네, 저 뒤쪽 선생님.
저 우성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요즘 참 큰일 났더라고요. 아까도 저는요, 나가고 설질 게 아니에요. 서로 얘기를 들어봐야죠. 아까 지금 금방 발언한 이병우 씨는 분이 저 중학교 때 제자입니다. 제자하고 저하고 또 의견이 달라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저는 가는 건 우리 좋다 나쁘다 아니고, 아까 한상권 씨가 어디에 사세요? 예. 천안 사시는. 예. 공주보 막을 때 공주 사람들이 공주보 막아달라는 데 없습니다. 정권에서 막았습니다. 여기 공주 계시는 분들 그거 공주보 막을 때 이걸 막으면 안 된다고 발 뻗고 나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많이 했어요. 예, 혼자. 아니 그러니까 아직 예, 감사합니다. 저도요 20년 전에 1999년도에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외기 여행이라는 동화를 써서 당선했습니다. 그때 뭐였냐면 9살부터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고 축복하는데 냇물도 썩고 금강물도 썩어서 고기가 살 수 없다는 내용에서 신춘문예에 당선됐습니다. 20년 전에도 물은 썩었습니다. 지금도 썩었습니다. 아까 한상권 씨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체가 썩었어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천서부터 저기서부터 마을사도 내려오는 물서부터 거기서부터 정화해야지 아무리 깨끗한 물 들어보세요. 또 썩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갖고 물이 깨끗하니 들어오니 따질 것이 안 됩니다. 본래 보 막을 때도 거꾸로 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보 막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물이 안 들어오게 한다. 물이 썩는 거예요? 축산 폐기물도 아니에요. 집에서 쓰는 생활 필수입니다. 하이타이 쓰고 비누 쓰고 이런 화학 제품들이 물 속입니다. 그거 집집마다 그 시설을 해주지 않으면은 금강물은 영원히 썩습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강물은 거의 다 썩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 무슨 강 하더라도 가보면요 다 썩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살릴 수 물어서 안 썩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물을 살짝 열어놓는다고 했는데요. 살짝 열어놓고 안 됩니다. 지금 금강물 보세요. 물을 열어놨습니다. 그 물 수위가 부여본 막은 수위하고 똑같습니다. 수평이. 물은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사람이 물은 왜 흐르느냐고 하더라고요. 물은요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흐른답니다. 낮은 곳으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근데 홍교구 가보면요 부여보에서 저 곰나루 거기까지 물이 팔팔하고 흐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따라도 물높이가 같으면 흐르지 않습니다. 그거 해큼 가라앉이고 안 때려옵니다. 고기만은 조금 떠내려올 수 있는데 물높이가 같으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물은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우리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물은 흘러야 한다. 갇히면 썩는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물을 흘려야 한다는 원리를 맞추려면은 아까 말씀하셨죠. 하원도 열어내야 합니다. 똥봉 맥혔는데 여기서 아무리 수족관이 흐였어요. 아래에서 열어야 해요. 근데 물문 한 번 열어놓은 건 적 없습니다. 지금 해큼이 몇 배다가 쌓였답니다. 서천군수 나수열이가 그것지만만 열어놓자고 충북, 전라북도하고 싸우다 힘이 붙여서 못 열어놨습니다. 그거 1년에 한 번씩은 열어놓는데 그 전국의 새에 눌려서 못 열어놓습니다. 부여고를 열어놓지 않고 화곤독을 열어놓지 않는 한 아무리 금강구 뜯어 없애도 물은 깨끗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했는데 물을 살리는 방안을 한번 먼저 말이에요. 저도
문화회관 할 때 그 박사님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녹주가 어떻고 그리고 비료를 만들고 또 시청에서 유일할 때 고맙더니 또 그 공주대학교 그 교수님은 또 그게 아니고 뜻했다. 박사님들 얘기 들어봐야 어용교환이다. 박사들도요 시키는 대로 같아. 저 하지 않아요. 진정하게 우리가 물을 살리고 진짜 공유 사람이 살리고 제 최종 결론을 그렇습니다. 기왕이 막은 거 공유 사람 맺겨. 그래서 공유 사람들이 이거 들어오서 절대 렌탈은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 방법을 강구해요. 왜 공유 사람들을 우습게해버리고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공유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 다 붙이고 왜 공유만 만든다 합니까? 내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세종과는 또 안 뜯는다고 하대요. 세종과 뜯는다는데. 그래서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예, 공주분은 이게 시끄럽게 할 게 아니라 공유스럽게 두고 봐요. 금방에 붙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을 하셨는데 금방 답변은 아니고 조금 더 들어본 다음에 답변할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은 방법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 우리 선생님 발언 순서 있고요. 혹시 다른 분, 네, 여기 노단원 이분 선생님 다음 순서 드리겠습니다. 사고국면 문암리에서 친환경공사 짓고 있는 김봉균이라고 합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이창선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발언을 하고 사람들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화가 나서 같이 대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의견이 되기 때문에 잠깐 나가서 좀 의견 표시를 해서 좀 시끄러웠었는데 하여튼 그때 우렸던 얘기, 하고 싶은 얘기,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또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나 댐을 막는다는 것은 원칙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나 댐을 막는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기 때문에 댐을 막는 여기 공주는 이제 전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세 가지 이제 식수와 홍수 대비와 가뭄 대책 누거잖아요. 이제 식수 문제는 이제 대청 때문에 해결하기 때문에 공주군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홍수는 물론 대청 때문에 도저히 해주기 때문에 옛날에 공주 미나리가 그렇게 물차는 것이지 지금은 그게 없어졌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홍수라는 얘기는 돌을 막아놓고서 홍수 대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물이 맥히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가뭄 대책이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다 농사진들 많이 계시고, 아까 막 화나서 가시고 하면서 거의 농민들이신데, 이 농사를 대비한 가뭄 대책으로 이 공주보가 필요하다? 우리 저 농민회장까지 한 사람인데, 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농민회장까지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막 항의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공주보가 농업용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가 막기 전에 공주 금강에서 물을 퍼서 쓰는 그 농업용 해결하는 데가 쌍신들하고 그 공주 계룡 쪽에 기산저수지였거든요. 그래서 기산저수지는 보 막기 전부터 이미 공주의 그 금강에다가 뭐다 크게 해가지고 양수에서 올려가지고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쓰고 있어. 가물 때 퍼올려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쌍신들은 지금 이제 관정으로 이제 파서 한국에서 파주고 이렇게 했지만 이 금강을 막기 전에도 이미 그 도로 밑으로 해서 그 물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지금도 있는데 그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만 관정 파면은 다 농사 짓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문제가 초기에 불거질 때 뭐 상설이들 저쪽들 막 그 보도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쪽들하고는 이 공주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예당 평야 가는 그 물도 이 공주부 아래서 퍼갑니다. 그걸 올라가는 게. 공주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가뭄 정책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보인데 이게 그럼 왜 막아졌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왜 막아졌냐? 여러분들 이거 공주부 막을 때 막아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이 막을 때의 목적은 16개 전국적으로 4대 강고 16개 막은 게 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그 한 목적이 토건업자들
토건업자들은 공사하지 않으면 다 망한답니다. 그래서 토건업자들과 함께 좀 경제를 살다는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예산 낭비가 더 많고 경제산이 못했다는 것이 평가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이제 처음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보가 지금 유지를 하려면 보는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냥 다리만 있으면 흥각달이 있어서 관리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는 제가 듣기로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자들한테 물어봐도 안 나오고 시에다 물어봐도 1년에 얼마 공주보 관리비 들어가니까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대충 들은 정보로는 이 공주보가 시등급이기 때문에 밑으로 지금 쇄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쇄골 막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답니다. 1년에. 그리고 이제 볼 관리 사업소가 있죠. 거기 직원들이 있고 우리 관리하는 비용하고 해서 뭐 제가 듣는 정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연간 뭐 50억에서 100억 정도 이렇게 제가 들은 정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저 볼을 유지할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공주 농업의 홍수 조절에 식용식품에 아무 쓸데없는 이 볼을 물을 썩혀면서 굳이 들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지난번에 저는 이제 환경부 발표자를 보고 보존 가치보다 철거 가치가 더 높다면 철거를 하고 우리는 환경부 건설부에다가 기왕에 우리 쓰던 다리 무슨 불편한 저도 매일 그 다리 쓰거든요. 다리를 새로 놔달라. 지금 2차선 좁아요. 4차선에 새로 놔서 관리비 안 들어가는 다리 놓고 농사 짓는데 아무 문제 없는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고 해야 되는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같이 한번 이 고민을 해서 과연 어떤 게 우리한테 현실적인지 이 보가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저는 아까도 우리 우성 선생님 한번 같이 저도 문학 기술 하고 있는데 박사장 곰다리 박사장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저쪽 주치 박사장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금강 박사장 주치 모래밭이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이 엄청나답니다.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까? 그거 누가 박았습니까? 전 그때 금강 이거 막는다 할 때 공단로에 가서 단식 투쟁 한다고 천막 치고 단식 투쟁 한다고 갔더니 경찰서에서 쫓아와가지고 오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금강 박사장을 소재로 시도 쓰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저는 욕심을 냅니다. 아름다운 금강 옛날처럼 다시 한번 살려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어떤 환경부의 공주시의 편익을 위한 요청안을 좀 마련하자라는 말씀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관동에 사는 윤정호입니다. 저는 금강 주변에서 공주보 받기 전에 금강 주변에서 공주보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물이 모자라서 농사를 못 지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보 생기기 이전에는 금강물에서 물고기가 죽어 나다빠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보 생기기 전에는 금강물에서 녹조를 구경을 못했습니다. 공주보 생기기 전에는 금강물에서 큰빛 이끼벌레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공주보 생기기 전에 금강물에서 금강바닥에서 깐따구라고 그러나요? 지렁이 같은 거. 그거 있다는 거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일찍 운동을 하는데 저기 정한천 지금 옛날 구보건소고요. 구보건소 뒤에 정한천에 매일 운동을 나갑니다. 이제 겨울을 지나고 날이 딱 좀 이제 기온이 상승을 하면은 밑바닥에서 썩어 빠지는 부유물들이 엄청나게 뜹니다. 봄이 달에 기온이 올라가면 엄청나게 뜹니다. 그런데 공주보 맞기 전에는 난 그런 거 구경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공주보로 인해서
이런 모든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공주거를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손들어서 발언 신청하실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 지금 기자 언론인이시죠? 네네. 제가 이제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기 자기 소개를 아, 하고 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네. 충청신문 정영순 기자예요. 공주 사국에서 태어나서 보계군대학교, 공주 중고등학교 다니고 좀 떠나왔다가 지금 이제 공주에 다시 와서 언론계에 있는 지가 한 8년, 또 과거에 좀 한 3년 하다 보면 10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조그만 동네에서 우회시 한 목소리 내고 살아도 지금 국가보증 같은 거 많이 좀 땡겨가지고 국회의원도 있고 많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을 합쳐도 살동말동한 판에 인구는 자꾸 더 줄어들지. 예? 그러고 무슨 공주방을 놓고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이게 뭡니까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응? 석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각자 틀리네. 도대체 어느 학교에서 어디 대학에서 뭔 박사를 따고 석사를 땄는지 다 틀린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의원들은 참 기자지만 해도 똘방똘방 하면서 남들 봉사진을 하면서 약다이더라도 지식 있다 해도 혼동스러운 거야. 이게 누굴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짜뉴스가 페이크 뉴스로 가죠. 판을 칩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서 시간이 좀 나길래 우선 상석들 저쪽에 옥성에 이쪽으로 한번 돌아봤어요. 차 끌고. 이 사람들 농사쳐 왔는데 이거 어떻게 농사 짓는데 큰일 났다 이거. 봤더니 5선불을 끌어왔는지 물이 막 찰랑찰랑 내놓고 또 그 다음에 또 가봤어요. 이쪽에 저 전막 그쪽에 어디지? 기단 쪽. 봤더니 물을 다 심어놓은 거야. 야 이게 가뭄이 농사 짓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마이뉴스 김중설 기자한테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보냈더니 이미 김중설 기자는 이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이미 끝냈더라고.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참여, 누구나 발언으로 얘기를 듣고자 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다들 어른들 하시는 말씀 듣고 했는데 다 맞아요. 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년 4.15 총선을 대비해서 이 문제가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이건 제가 정치행정을 관심 있게 한 기자로서 틀림없이 못 박는 얘기입니다. 이 정치에 선동되면 이 공적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마무리. 네. 혹시 다른 선생님들, 시민께서 발언 신청을 안 하시면 아까 질문은 하시고 가셨긴 했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요청을 할 차례입니다. 자, 선생님, 네. 자기소개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여기는 진실대책위원회 회장 맡고 있는 류근복입니다. 명칭이 진실대책위원회입니다. 거짓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시민 사회단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78살이에요. 9살 때부터 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농사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공주농민회 회장도 맡아서 해봤고 지금 현재는 시민사회단체가 공주에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주 그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모아서 대표를 맡아달라고 해서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서로 의견들이 충돌이 되고 하는데 지금 부를 MB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단체들, 또 저희들은 후손들한테 어떻게 하면 오염이 덜 되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원형 그 상태로 후손들한테 물려주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진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로 인해 갖고 현 정부를 망가뜨리고 다시 발굴해낸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 국민들이 진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쫓겨난 정부를 잘못한 그 장본인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박근혜를 내놔라. 또한 공주보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것은 정치적인 싸움이지 국민들이 진실로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옳은 판단인지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잘못된 정부를 쫓겨난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지금도 외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옛 잘못된 정부를 망가뜨리고 새로 태어난 정부가 마음 먹고 잘 해보려고 노력하면은 좀 국민들이 잘 생각해서 정권도 바꿀 수 있고 대단한 국민들이 아닙니까? 어느 나라가 대통령을 물리치고 다른 대통령을 다시 모으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 선량한 국민들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되는 거는 사실은 공주를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공주에 대한 걱정과 이것은 다 똑같은 마음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좀 안타깝다는 말씀들이 좀 나오면서 정치적인 어떤 개입 등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발언은 선생님 발언하신 다음에 우리 맨 처음에 그 얘기하실 때 어떤 분이 성명서 발표하실 때 선생님 발언 기회 드리려고 해요. 선생님께 질문하신 것 중에 그 근거가 뭐니? 네, 공주 시민들이 대다수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선생님께는 아까 질문하고 다시 들어오셨네요. 대책이 뭐냐? 당신은 대책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러운 물이 유입이 안 되게 하는 것 이외에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천안에서 오신 선생님은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 두 개에 대해서 답변을 좀 짧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울면에서 봉사 짓고 있는 강남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한 박사님께서 개량의 방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자세한 건 모르는데 공주 같은 경우는 물을 할 때 그 밑에 모래를 충분히 파내지 않고 이렇게 뭐가 건설돼가지고 물이 많이 감소되면은 펌핑 현상이 좀 일어나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농사 같은 걸 써보면은 농민들은 실제 농업용수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물이 많이 차이면 안개가 좀 많이 껴요. 안개가 많이 끼면 일주량이 좀 부족해지고
작물도 이제 자라나겠다는데도 건강하게 자라는 부담이라서 안경만 이기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또 아침에 출근하고 할 때 이 금강변으로 보면 안개가만 입히니까 차량 속도가 늦어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다 아무런 얘기들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다방면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공주보가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환경적인 그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한 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서홍균 선생님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실 우리 시민 토론회인데요. 앞에를 보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을 함께 보고 얘기하시는 게 좋지 싶어서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공주와 관련돼서 첨예하게 의견이 지금 불일치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저희가 공주 시민이라고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공주 시민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농민분들이나 저 투쟁 쪽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오히려 묻고 싶어요. 농민분들은 다 반대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럼 그거는 어떤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같이 그것을 얘기를 할 텐데, 그럼 그쪽은 농민분들이 정말 다 그런 건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답변을 하실 수 의견이나 답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의견을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그 혹시 말씀을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준비를 해주시고, 한상균 선생님이신가요? 네, 한상관 선생님. 네. 우선 그 공주보가 280m입니다. 위에 이제 상하작품실 고난기가 100m, 콘크리트부가 이제 180m인데, 먼저 그 전 국회의원 박수현 국회의원이 이제 그 4대강 조사위원회 간사했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렸죠. 지금 여러분 탁구공이죠, 탁구공. 물이 그 높이 6m짜리 그 콘크리트 볼을 딱 치고 올라가면서 위에 딱 점핑하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뒤에는 20m짜리 웅덩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거를 떼지 않으면은 1년에 수십억씩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알려주었고요. 지금 공주보는 바닥서부터 안반에다가 그 파일을 박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안전상황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까 그 물이 썩는다, 산다. 환경공학적 용어로는요, 정확히 말씀드려서 물질 분자가 분해되어서 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하게 오염이 가중되다 보니까 녹조가 생기고, 거기에 다른 큰 잎, 빛기서부터 별의별 게 다 생기는 것이 물이 오염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변비로서 비교를 했지만은 물을 상시 밑으로 빼주게 되면은 물이 절대 썩지 않고 살아납니다. 마곡사서부터 내려오는 거 아무리 많은 오염물질이 오더라도 다 분해되어서 깨끗하게 저 금강 하구원까지 깨끗하게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금강보 내부에는 지금보다도 물고기들이 수십 배가 더 삽니다. 생태계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30여 년간 물을 연구하면서 물고기가 바글바글합니다. 네, 알을 냈을 때 그 아래 부하열이 높고 바닥에는 검정말, 여러분 검정말이 일부수에만 사는 거 아시죠? 바글바글 삽니다. 자연산 대비는 자연으로 살아나고요. 제가 이거까지 안 알아봤는데 대청댐에서 만약에 수돗물 사온다라면 그건 잘못된 거고, 이 공주보 내부에 물을 가둬서 정수처리장을 여기서 자체적으로 한다면은 공주 시민들이 사오는 대청댐에서 1년에 아마 100억 이상 사올 거예요. 그게 작업질을 하고 남거든요. 그런 토론적 가치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떠나라 그랬어요. 하라고. 검증단을 구성해서 실행하라고. 그러면 누가 과학적이냐 아니냐? 누가 맞느냐? 정답은 뭐예요? 물은 정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정 이 100m 상하 작동시 가도가 100m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막고 가득 채운 다음에 1cm만 아니면 0.5cm만 들어주시면 물이 그 즉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180m의 콘크리트 보는
거기다가 저충수 배출 사이폰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뤄주면은 즉시 공주부대부에 독주는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안 생깁니다. 그거는 제가 그래서 어직하면 환경부 장관에게 내용 증명으로 내 돈 들여서 살려놓을 테니까 그때 돈을 주세요 하고 그래도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냐 존치냐 두 가지는 아니죠. 생산기술학에서는 계량 경영학에서는 내변수 한 몸을 다 정해놓고 거기에 비교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량은 속 뺐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공주가 멍청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강에 있는 저짝 신곡수중도 때려부시고 잠실수중도 때려부시면요 서울 시내 공기 메말라가지고요 공기 콧구멍에 공기가 먹지 못할 정도로 오염이 가중됩니다. 물은 증발량이 1년에 17%가 증발돼요. 그래서 그 17%가 대기 중에 산소 함유량을 높여주고 미세먼지를 흡착시켜서 공기질을 좋게 하기 때문에 공기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 많은 데 가면 어우 기분 좋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물 많은 데 가서 소주 한 잔 먹어도 그만 막 깨는 거. 왜 그럴까요? 산소 함유량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건강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공주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즉시 환경부에 전화를 해서 물을 내려라. 내려고 물을 가두고 저쪽 내려온 양만큼 자동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스위치 체크하면 되니까. 자동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실현하면은 바로 공주부도 살고 백제부도 살고 금강 하부원도 살고 세종부도 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 마곡사 여기저기 내려온 물 정한천 내려온 물 모든 물 다 여기서 한꺼번에 잡아서 한꺼번에 정화시켜줍니다. 물론 다단계로 발전소를 운영해주면 좋지만은 지금 공주부에는 수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1년에 50억에서 70억까지 전기료가 나옵니다.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생산기술학 쪽에서 철거냐 존치가 따야지 계량 부분은 빼놓고 우리 멍청도를 멍청하게 만들었다. 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그 부분을 다시 산입해서 다시 조사할 것을 정식으로 시민들한테 보고드립니다. 저는 하천생태연구소장 한상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같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지혜가 있는데 그 검토를 요청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혹시 의견? 네. 네, 저는 의당위원회 사람 이형규입니다. 이 공주부 문제는 뭐 이제 지금 처음에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한 이후로 앞으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과정이 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가짜뉴스를 많이 퍼지면서 사실 이렇게 공주 시민들이 참여하게 데려갈 사안이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부 이제 세력들이 그 가짜뉴스를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너무 많이 퍼쳐가지고 그것을 또 사실을 믿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많이 좀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도 사실 의형들은 농사를 짓고 있지만 물건 문제는 사실 거리가 멀다는 얘기 이미 다 밝혀졌고요. 오늘 들어다 보니까 도정에서 물 부족 농민 다 죽는다 저런 참 실수를 그만서 없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나는 이러이러해서 찬성한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반대한다, 나는 이런 생각이 있다, 이런 자기 주장을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산적인 합리적인 토론이 자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좀 다른 문제를 좀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이 시작할 쯤에, 사회자가 시작할 쯤에 공주시의회 이청선 부의장님이 막무가내로 마이크를 들고 이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이건 정말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습니다. 시민의 책임이 뭡니까? 시민을 대변하는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시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내려오니 토론전이 왔는데 이런 토론이 필요 없다고 깽판을 치고 이렇게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나가고 그러면
앞으로도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합리적인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가 많이 이제 열릴 텐데 그럴 때마다 자기 의견이 다르면 깽판 치고 소란 피우고 고성질을 해서 이 토론회 이런 자리 뭐 무슨 무산시키면 그럼 되는 건가요? 정말 시의원이 할 짓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로 앞으로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네. 예. 예. 항상 관심인가요? 예.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요거 한 가지만요. 학원독을 왜 먼저 넣습니까? 그거 아까 보니까 저보다 영향력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거 열어놓고 물이 빠지거나 공주 사람들 그렇게 한데 많이 안 해요. 네. 그거 좀 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맞지 않아요. 물을 흘려한다는 건 저도 불변 법제도 할 거예요. 근데 그것 좀 한번 해서 국내 사람들 이해 좀 하게 해주세요. 네. 아니 지금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 답변하실 수 없잖아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네. 잠시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옳지 않은 방법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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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견은 있는데 지금 답변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은 계속 두 번째 계속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어떤 진짜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다른 분들 혹시 의견, 사실은 지금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보더라도 내적으로 보면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게 갈등 사안이 아닌데, 갈등 사안이 아닐 수 있는데 이 공주 시민들한테 모두가 유익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제3의 안, 제4의 지혜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토론이 되고 의견이 교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그 자체를 좀 이렇게 너무 강팍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뭐 다른 안도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해체를 하더라도 다른 뭐 다리에 대한 요청을 하겠다는 등 또 우리 선생님은 또 그 제3의 안이 이런 게 있는데 왜 검토가 안 되냐는 등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풍부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만 네, 혹시 지금 말씀하실 분이 없나요? 네. 네, 지금 현재 그러면은 말씀하실 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없나요? 네. 말씀하실 분이 없나요? 네. 네. 궁금한데요. 네네. 오늘 이 토론이가 이거 끝입니까? 아니면 다음 토론이가 또 저기 예정돼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 궁금한데요. 네. 우리 그 언론인이셔서 그런지 굉장히 날카로우시네요. 지금쯤에나 이제 제가 발언을 하실 분이 없다라고 하면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지만 오늘은 정리를 하지만 그럼 이것으로 충분한가요?를 묻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좀 상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는 그 앞서도 어떤 분이 말씀을 좀 하셨고 상황이 오늘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언론도 여러 JTBC부터 다 왔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앞에 좀 혼란스러운 상황만 찍어갔어요. 그래서 9시 뉴스에 또는 그 저녁 뉴스에 굉장히 그 본질적인 이야기는 제쳐두고 그런 상황을 또 선정적으로 이렇게 좀 보내면 어떠나 이제 이런 걱정도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자제를 통해서 이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물꼬를 좀 텄으니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좀 나가신 분들도 있고 하니 다음에 다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상의를 하고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뭐 시민 발언대라고 해서 시민 대토론회라고 했는데 충분치 않으니 또는 조금 더 오늘 안 오신 분들도 좀 모시고 다시 하자라는 이어가자라는 말씀이 있을 수 있고 아이고 오늘 해보니까 또 이런 그 모습이 또 발생할까봐 좀 무섭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의견을 좀 주시면 상의를 좀 해서 이후에 더 진행을 할지 이어갈지 아니면 이것으로 우리 시민들께서는 충분한지.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셨던 분들이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이 정말 찬반을 정말 왜 이걸 유지해야 되는지 왜 이걸 해체해야 되는지 그걸 좀 정확하게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은 충분치 않으니 각각의 의견이 충분히 교류가 되고 정보가 제공되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아까 말씀에 이어서 이제 다시 만약 이런 자리를 하게 되면 제 의견은 네. 그 공주시에서 파악이 아마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공주 금강 속에 지금 이제 보면 굉장히 가물었거든요. 불은 타놨었고 이 상황에서 가뭄 피해가 있었는 농가가 있는지 그 농가 실제로 한번 좀 모셨으면 좋겠고. 아, 가뭄 피해 농가가 있었는지. 네. 올해 이제 굉장히 봄에 가물었고 네. 불을 열어놨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그 피해가 발생한 농가가 있으면 혹시 나와서 같이 의견 좀 듣고 네. 이렇게 해서 좋겠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네, 다음 자리가 있으면 가뭄 피해 사례에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 가뭄 피해가 있었다면. 그 전에 이 금강 수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 금강물이 없어서 항상 멋진 그런 걸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혹시 이제 토론이 좀 깊게 될 것 같으니까 네. 잘 말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다음 자리가 생긴다면 어떤 것이 더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거기에 또 해야지. 이건 뭐 백날 가도 똑같은 얘기 같아요. 다른 사안이 벌어지기 전에는. 아, 제가 조금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특별한 사안이 또 벌어진다면은 예. 금강문과 어디 금이 가서 그렇게 했다는 무슨 사안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안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내내 똑같은 토론 같습니다. 아, 네네, 똑같은 토론이 될 것 같다. 네. 네, 토론다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예, 이런 부정적인 의견 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일단 중간 말씀을 좀 드리면 정부 환경부 입장은 7월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일정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일정에 맞춘다고 하면 참으로 그 일정이 많지 않고 의견과 지혜를 좀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좀 빠듯한 일정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 고려해서 시기나 내용 이런 것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논의가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자, 지금 두 분 정도는 다음 자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있을 때는 가뭄 피해 사례 등 해서 더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한 토론이 깊이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그런 기재들이 더 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신 거고, 한 분은 아이고 지금 상황 같으면 별로 또 마련해도 똑같은 도돌이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또 부정적인 의견 또 한 분은 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끝내요. 자꾸 네. 제가
꼭 마이크 안 잡고 그냥 하면 안 될까요? 네, 예, 그럼 말씀을 해주시고요. 혹시 뭐 그 불편하시면 이쪽을 바라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시작부터 저는 지금까지 지켜보고 왔는데 다음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아까 같은 첫 번에 그런 장면이 연출이 안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똑같이 발생이 될 거는 불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은요. 네. 아까 오다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저쪽에서 행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두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분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행사를 주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분들하고 우리 지금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의 또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들면 되니까. 아니면은 사회 지금 보시는 분이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 조율을 절충을 좀 해가지고 굉장히 사실 저도 공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창피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뭐 말씀에 각 언론사들이 다 나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오늘 저녁에 그대로 보여진다라고 그러면은 그 공주의 창피고 저도 공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수치심을 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심도 해소하는 차원에 한 번 더 그런 거를 이런 자리를 분명히 사전에 조율이 된 다음에 그런 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 번 자리를 더 갖는 거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정리하면 사전 전제가 있습니다. 사전 조율, 입장별 사전 조율을 정확하게 하고 좀 그 규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오늘의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노란 옷 입으신 분. 네, 네. 저는 토론회를 한번도 하기로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토론회를 보면은 해체 반대하는 쪽만 모여서 하고 해체 찬성하는 쪽만 모여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말고 양쪽 다 전문가들을 불러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그런 토론회를 하는 것 또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드는 거죠. 막말로 개판을 만드는 이런 짓은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양쪽 다 그런 토론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더 덧붙여서 말씀하신 거는 양쪽의 입장을 듣는데 좀 전문가를 초대를 해서 발표를 충분히 듣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네, 네, 말씀하셔요. 제가 부담증이 있어서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시민들의 우리 공주 시민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어느 좀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서 저 같으면은 이 시기를 한 번 더 토론회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 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 총선 이후에 했으면 좋겠어요. 대놓고. 지금 과정이 7월 7일이긴 해서 그거를 좀 여유 있게 좀 밀어주고 우리 공주 시민들이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한 번을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토론을 해서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고서는 정치인들이 다 빠지고 나서 저희들이 스스로들이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새로 세 번째 방향이 됐든 두 번째 방향이 됐든 첫 번째 방향이 됐든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들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적 유불리가 개입이 돼서 지금 약간 왜곡이 되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이 자리는 필요한데 길게 두고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그런 국가정책 일정에 또 우리가 영향력을 사실은 공주 시민의 목소리를 또 전달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어서
좀 어렵긴 합니다만 선생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참으로 그러니까 저도